트로트의 부흥에 기여한 장본인이자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롤모델로 꼽고 있는 장윤정의 인생 스토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80년 2월 16일 충청북도 중원군 금가면 월상리에서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장윤정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다. 상견례 때도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와 장윤정의 부친 장동수 씨만 참석할 정도로 장윤정 본인도 모친 남동생과 연 끊고 살고 있다고 한다. 장윤정의 가족들 중 아버지만 정상적인 분이라서 그런지 가정적 불화로 이혼하고 연 끊고 살아온 탓에 지금까지 장윤정은 아버지하고만 같이 살아온 것이다. 대학교 시절에는 자취를 했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자다가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헤어드라이어로 이불 속을 데우고 강아지를 껴안고 다시 잠이 들 만큼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한다. 토크쇼에서 밝히길,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부모가 진 부채 때문에 자신도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았고, 당시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신용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상태에서는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지점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엄청나게 창피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장윤정의 사정을 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으며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할 친구들이라고 한다. 1999년 강변가요제에서 내 안의 넌으로 대상을 수상하였지만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은 어려웠다. 첫 공식 방송 무대에서 너무 떨었다. 제주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댄스곡을 불렀는데 의외로 잘 부르고 안무 실력도 수준급이었다. 사실 댄스 가수로 활동할 기회도 있지만 본인은 트로트가 제일 편하다고 실토했다. 사실 비음 때문에 다른 장르와는 잘 안 맞는다고 말한 음반 제작가도 있다.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단역 배우로 활동했다. 실제로 어머나로 뜨기 전까지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나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등에서 재연 배우 일로 전전하였다. 이 시절 모습은 이후에도 종종 케이블에서 나온다. 본인도 이것 때문에 돈을 밝혔고, 그래서 쉽게 갈 수 없는 트로트를 선택했다고 한다. 결국은 크게 성공했다. 다만 너무 상업성만 노렸다고 질타해서 이후 노래는 같은 트로트지만 스타일을 바꾸었다. 2004년 어머나로 데뷔했는데 말 그대로 전국과 전 세대를 강타했다.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흔히 트로트로 분류하는 김수희의 애모가 93년에 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에 트로트가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름도 없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소속사에서 데뷔한 만큼 별다른 홍보도 없었으나 노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신청받는 곡이 되며 알아서 홍보가 되었다. 트로트는 오로지 중장년층만 부른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최초 사례이다. 서태지가 음악 시장을 재편한 이후로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김수희의 남행열차, 김혜연의 참아주세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히트곡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갓 데뷔한 20대 초반 여가수가 본격 트로트로 데뷔하고 크게 성공한 것은 장윤정이 처음이었다. 블루오션 개척 사례로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웬만한 아이돌 가수보다도 크게 성공했다. 이후 어머나로 쌓은 인지도로 2집 짠짜라와 3집 있다 있다요, 4집 장윤정 트위스트를 냈는데 전부 다 어머나 못지않게 흑자를 냈으며 반면 적자를 낸 음반은 단 하나도 없다. 음반을 판매한 수량은 둘째치고 보통은 특정 세대만 기억하는 다른 가수들과는 달리 거의 모든 세대가 본인 노래를 기억하는 건 엄청 드문 일이다. 간드러지는 음색 자체가 트로트랑 적합하고 넉살 좋은 이미지는 중장년부터 노년 심지어는 10대까지 아울렀다. 2007년부터는 슬슬 게스트로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일단 우리 결혼했어요 파일럿으로 출연했으며, 그 후 각종 방송에 조금씩 출연 횟수를 늘리면서 골드미스가 간다에서 고정 출연하고 도전 천곡 MC를 맡았다. 진행력은 역대 여자 MC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무대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 약간 호불호가 갈렸지만, 프로그램 성격과 잘 어울리고 그런 진행 스타일을 선호하는 해외 동포를 비롯한 장년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좋아하는 쪽이 더 많았다.
이따금씩 왕중왕전에서 있는 패자부활전에서 노신노래의 신으로 나와 게스트들과 대결했는데 짬밥 자체가 허풍이 아닌 걸 여실히 증명했다. 2011년 나는 가수다의 스피노프격 추석 특집 프로그램인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부활이 네버 엔딩 스토리를 불렀는데 원곡을 재현하려고 한 것은 좋았지만 호불호가 갈렸으며 일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원래 원곡은 락발라드인데 트로트식 바이브레이션이 나와 본인도 연습 과정에서 계속 이걸 자제하려고 했지만 트로트 창법이 몸에 배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일본에서 발표한 이 집은 일본 유선방송 엔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해당 곡은 국내에서 발매했던 초혼의 번안곡으로 기존 장윤정표 트로트와는 조금 다른 애절한 곡이다. 2006년 만화로 풀어가는 스타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데뷔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만화로 보여지기도 했는데 상위 논란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안타까워지는 이야기가 된다. 2014년 소속사 인후기획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되면서 무적 상태가 되었다. 물론 그녀의 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된 지 오래였지만 데뷔 때부터 함께 해왔던 곳이니 당연히 앞으로도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본인은 충격이 매우 컸던 듯하다. 이후 많은 소속사들이 러브콜을 보냈으나 도전 천국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함께 출연한 이휘재가 소속된 코엔스타즈와 계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코엔스타즈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발매한 7집 앨범의 타이틀곡 반창고가 다시 대박을 내면서 성공적인 복귀를 마쳤다. 타이틀곡 선정 능력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다. 2017년 7집 앨범의 수록곡인 벚꽃길을 재편곡하여 벚꽃길 2017을 발매했다. 또한 7년 만에 음악방송도 출연하였다. 장윤정의 가창력은 호불호가 적은 깔끔한 음색과 뚜렷한 발성,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인상적인 가수로 댄스곡과 발라드곡 모두 자신의 가창력으로 훌륭하게 소화하는 등 장르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으며 라이브의 안정도가 매우 높다. 행사의 여왕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모든 라이브 무대에서 기복이 없는 가창력을 자랑하며 특히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성대 컨트롤은 매우 출중한 수준이다. 데뷔 초와 비교했을 때 창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데뷔 초에는 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콧소리가 적은 목소리가 특징이었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비음의 비중이 늘어나고 목소리가 더 간드러졌다. 처음에는 급격한 창법의 변화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자리를 잡았는지 라이브에서의 고음역대도 이전보다 한층 여유롭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윤정은 행사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출연하려고 1년에 10만 킬로 정도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모 토크쇼에서 MC몽을 능가하는 하루 12회 행사 경험을 이야기해 주변이 깜짝 놀랐다. 전성기 시절에는 행사비로만 하루에 1억 원을 번 적도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장윤정 몸값을 추정하면 사실상 1년에 행사로만 100억 원 정도를 번다고 추측할 정도다. 그래서 1년 기름값은 억대, 교통법규를 어겨서 내야 하는 과태료가 7자리라는 썰도 있고 과태료까진 아니지만 실제로 밝힌 교통 때문에 생기는 기름값 및 도로 이용, 주차 비용 등을 합치니 진짜로 수천 단위를 넘는다고 한다. 그 명성을 알 수 있는 일화들이 여럿 있다. 예전에 이동할 때는 차를 이용했지만 나중에는 비행기로 이동한다고 했다. 비행기로 이동해서 남는 시간에 다른 행사를 더 참여하는 게 더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장윤정 본인은 자신의 노래는 시골 장터에서 시작했으며 자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현재까지도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장윤정급의 가수라면 폼나게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몸도 편하고 수익도 더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윤정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기가 행사를 가보지 않은 곳은 날씨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가기 어려운 울릉도와 독도뿐이라고 한다. 당시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KBS 4년차 아나운서인 도경원과 결혼 시기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지만 결혼 이후 클래스 어디 안 간다고 탕진한 돈만큼 금방 축적했다. 두 자녀를 키우면서 행사 스케줄을 많이 줄였었으나 둘째도 아영을 출산한 뒤에 출연한 프로그램이 줄줄이 대박을 치면서 2020년 하반기에는 2010년 이전 스케줄로 복귀했다고 한다. 하루에 행사 23개는 기본이고 한 달에 하루도 못 쉰다고. 후발주자 트로트 가수들이 많아져서 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역시나 SSS급 대우를 받는지라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웬만하면 몇 달치 생활비는 그냥 벌어온다고 한다.
남편 도경환은 은근한 캠핑 애호인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날 도경환이 캠핑 물품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서 윤정씨, 나도 이런 캠핑 애호인 능력을 살려서 방송에서 캠핑 관련 프로그램을 맡아볼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장윤정은 당시에는 무심한 듯 흘겨들었으나 도경환이 아닌 장윤정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켜주기 위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들에게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캠핑 다니면서 촬영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실제로 슈돌에서 도경환과 연우아영이가 달리는 아빠학교라는 콘텐츠를 1년 4개월 동안 촬영할 수 있었고, 프리선언을 한 뒤로는 LG 헬로비전에서 캠핑카로 여행 다니면서 전국 각지의 트로트 고수들을 발굴해내어 실제 트로트 가수로 육성해주는 장윤정 도경환의 도장 깨기를 런칭하였다. 이런 면모로 보아 트로트 가수로서 가창 실력과 성실함을 넘어 방송 PD로서의 자질 및 외조도 잘하는 면모를 보여줬다. 이러한 여왕의 권좌는 TV에서 빛을 발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TV에 안 나오는 기간이면 총합집값만큼의 출연료를 받고 전국 노래 투어나 다른 콘서트에 참여하느라 못 나온다는 것이다.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지만 트로트 가수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며 전국에 퍼져 있는 어르신들에게 흥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여러 활동이 겹치면서 TV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장윤정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게 기적과도 같을 것이다. 이런 면모를 이용해서 도경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는 아내가 버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자학 개그를 자주 하는 편이다. 장윤정도 이에 대해 받아치는 개그를 자주 하는 편이다. 어디까지나 부부라서 할 수 있는 농담들이다. 장윤정의 성공적인 활동은 탄탄대로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출연한 솔로몬저축은행 광고가 마치 대부업체 광고처럼 나와서 천천히 안티가 생겼다. 그래서 양자 모두가 굉장히 곤란했다. 문제는 이게 제2금융권 신용대출 광고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자는 대부업체 이자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후에 드러난 가정불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F를 찍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재평가를 받았다. 2010년 무릎 학도사에 출연하여 자신을 둘러싼 임신설 루머를 해명하려고 언급했는데 정작 시청자들은 이를 잘 몰랐다. 오히려 장윤정 자신이나 임신 루머 돌았어요 하고 되려 언급한 격이 되어버렸다. 덕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장윤정 임신이 튀어나왔다. 결국 해명하려고 방송에 나갔다가 일만 커졌다. 세바퀴에 출연했을 때 결혼하면 자기 돈은 안 쓰고 필요한 걸 구하는데 남편 돈만 쓰겠다고 말해서 까였다. 사실 잘 보면 본인이 여러 번 방송에서 자기 돈만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이나 결혼 정년기인 아들 가진 여자들에게 시달렸다고 말해서 나온 농담이다. 예를 들어 의사라는 남자와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 부모가 우리는 연예인 며느리 탐탁지 않지만 가족이 병원 지어준다면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오히려 현재는 본인의 엄청난 수입으로 남편과 시댁을 잘 챙기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장윤정은 힐링캠프 작가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2013년 2월경 그동안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 장경영이 멋대로 그녀가 10년간 벌어온 돈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만 10억 원이 생긴 걸 알았다는 사실을 작가들 앞에서 밝혔다. 당시 장윤정은 2004년 어머나의 성공 이후 약 9년 내내 초특급 스타였던 데다 전국 각지 행사를 다 도는 성실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떼는 비용과 여타 부대 비용을 모두 제하고 계산하더라도 재산이 최소 수십억 원이고 상식적으로는 수백억 원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먹고 빚만 10억 원이라는 건 대체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다. 이후 이 사실이 유출되어 인터넷 언론 등을 거쳐 일간지 기사화에 이른다. 그 중에는 이 때문에 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장윤정이 번 돈은 남동생이 무리하게 사업을 넓힐 때 썼고 그로 인해 장윤정은 어머니와 남동생과는 생판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지냈으며 상견례에도 소속사 사장과 아버지만 대동했고 도경환 아나운서와 시가 식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해해줬다고 한다. 당시 부모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장윤정은 아버지와 단 둘이서만 살고 있었다고 한다. 보통 이러한 형태의 사전 인터뷰는 작가들과 먼저 만나서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진행하면서 본 녹화에 담길 내용을 조율하는 자리다. 물론 장윤정이 인터뷰 내용이 유출되리라는 예상을 했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를 사전에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제작진의 책임이다. 힐링 캠프 장윤정 편이 방영되었는데 한간에 돌던 빚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이혼했다는 소문과는 달리 부모님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에 갔다가 부채가 생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10년간 벌어들인 돈을 모두 가족이 관리해서 장윤정은 본인의 정확한 소득도 모를 정도였다. 방송에 나왔던 저택도 채무를 청산하려고 처분했으며 반신불수인 아버지는 본인이 자식으로서 직접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 문제가 심각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그냥 묻으려고 했고 어차피 본인도 모르는 소득을 그냥 없다고 치고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만 한다고 털어놨다. 도경원 아나운서에게는 교제하기 전부터 이걸 이실직고 했지만 도 아나운서는 오히려 같이 울면서 위로해줬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후 모자는 TV에 출연하여 재산 탕진은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장윤정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미행하면서 도박과 외도를 주장했으나 어느 하나도 증거는 없었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장윤정의 일화도 많이 있다. 대학교 시절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겨울철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매일 밤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가서 강아지와 함께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뛰고 나서 찬물로 같이 씻었다고 한다. 본인은 사람이니 버틸 수 있었지만 키우는 강아지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고 한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대표곡인 어머나는 사실 다른 가수들에게 여러 번 거절당하고 당시 신인이었던 본인에게 온 곡이라고 한다. 장윤정도 처음에는 멜로디가 다소 가벼운 느낌이라 그저 그랬으며 특히 가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러지 말라로 시작해놓고 후렴에서는 좋아해요, 사랑해요로 급진행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아예 다 줄게요로 끝나서 사람이 해픈 느낌도 나고 너무 이상해서 못할 것 같았다고 했다. 장윤주와 목소리가 상당히 비슷하다. 같은 장씨의 이름이 윤이 들어간다는 점, 동갑이라는 점, 노홍철과 썸씽이 있었다는 점, 남편은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 등 공통점도 많다. 때문에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백지영처럼 웃음소리가 엄청 크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땐 이 웃음소리로 인해 리액션이 잘 나온다. 자신의 팬클럽 회원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1,000만 원이라는 통큰 축의금을 쏴 화제가 되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팬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고 축가도 무료로 불러줬다고 한다. 주변 사람을 통 크게 잘 챙기는 편이라고 한다. 남편 도경원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와 자신의 수입은 경포대 모래사장과 그 위에 놓인 모래포대 2자루 정도의 차이가 난단다. 그래서 도경원은 방송 등지에서 이런 아내의 재력에 관한 농담을 자주 하는 편이다. 이에 장윤정은 이런 남편의 농담에 내가 번 게 많을 뿐 남편 걸 뺏은 게 아니다라는 농담으로 맞받아쳤다. 2015년 이후로 공연 등에서 사랑하라는 곡이 굉장히 많이 리퀘스트된다. 이 집 수록곡이라 발매된 지 10년도 넘은 노래인데 본인도 의아해하면서도 행사 레파토리에 꼭 넣게 되었다. 장르는 트로트는 아니고 2000년대 초반 유행한 나이트 댄스에 가까운 노래인데 알고 보니 뒤늦게 콜라텍 등지에서 히트했다고 하며 이 곡은 기아, 타이거즈 시절 안치홍의 응원가기도 하다. 현 매니저는 어머나 때부터 20년 가까이 같이 활동한 그녀의 백댄서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서 춤추다 다치고 멍드는 일이 잦아져서 백댄서 일이 힘들어지자 그녀의 제안으로 매니저로 전직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백댄서인 매니저도 그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뒷이야기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무팀에 공백이 생기면 잠시 매니저 일은 멈추고 바로 백댄서로 투입할 수 있다고 하니 백댄서로서의 실력이 녹슨 것도 아니다. 2022년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출연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장윤정의 출연 이전에도 지적되어 온 그 프로의 고질적인 한계점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포맷 특성상 아무래도 홍보는 필수일 수밖에 없으며 은연중에 하는 후배들의 가창 실력 평가가 과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씨의 가창력 평가에 응한 후배는 곽영광과 곽지은, 연분홍, 해수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까지 본업과 가수 지망을 동시에 하는 원석 같은 자들인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가창 연습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수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가창력 평가는 정당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트레이닝 방식이 결코 아니며 법적으로 진지하게 따졌을 때는 장윤정은
정식 연예기획사의 가요 트레이너로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명백한 대중문화예술업진흥법상 불법 행위이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에서 장윤정 사단 야유회 레크레이션 중 장윤정을 맞춰라는 코너에서 나의 전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정답이 연기라고 했다. MBTI는 ESFJ이다. 2022년 분양가 53억여 원의 여의도 소재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고 하며 2024년 4월 장윤정, 도경원 부부가 서울 용산구의 고급주택 나인원 한남을 매각해 3년 만에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국 노래자랑 초대가수 출연은 2019년 5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편이 마지막이며 코로나로 정규방송을 잠시 중단했다가 2022년 여름에 방송을 재개한 이후인 지금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다. 대신 히트곡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노래들은 여전히 출연자들에 의해 자주 불리우고 있다. 장윤정의 연애사를 알아보면 2004년에 처음으로 안면을 트고 친구로 지내던 중 노홍철의 구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골드미스가 간다네에서 진행한 맞선을 망치자 그를 위로하려고 맥주를 마시다가 썸을 타면서 사귀게 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 28일자 연예플러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지만 서로 스케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 자기가 힘든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직설적인 성격은 좋아하지만 노홍철이 보여주는 괴이한 패션 센스, 그 중에서도 레깅스를 입은 모습은 딱 질색이라고 했다. 그래도 연인 취향을 존중해서 구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2010년 3월 9일 노홍철과 결별하였다. 성격 차이는 아니라고 부정했으나 무한도전 뉴욕 특집 때 노홍철에게 쓴 편지 내용 때문에 성격 차이로 의심하는 팬들이 많아졌다. 이후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무수히 쏟아내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한 여자로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놔야 하냐고 슬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방영된 무릎 학도사에서 입을 열었다. 결별을 놓고 쏟아진 여러 기사에 그가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되었다고 입을 떼면서 서로가 개성이 강했고 달랐을 뿐 틀려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자세한 내막과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련을 제대로 정리할 틈도 없이 관계가 매듭지어져 버렸다고 속상했다고 한다. 게다가 자신은 결별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고 담담한 심정으로 말한 건데 오히려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져 속상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공개 연애를 할 거냐는 질문에 앞으로는 지하 벙커에서 연애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두 사람 모두 결별 당시 상대방의 문제나 성격으로 인한 원인이 아니며 연애하면서 다툰 적도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전혀 없다고 한다. 실제로 각자가 출연한 방송 등에서 여전히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했다. 그 이후 2013년 KBS 아나운서 도경원과 동년 9월 결혼을 발표했다. 결혼 발표 전까지 본인의 인기가 인기였기도 했고 극성 팬들이 5년차 아나운서 남자친구를 해코지할 우려가 되어 5개월간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친한 가수 동료들과 남자친구의 직장인 KBS에서도 몰랐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KBS 아나운서들은 도경원이 한두 달 전부터 연애의 낌새는 보였지만 그 상대가 장윤정일 것이라곤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한다. 재미난 것은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던 날 장윤정 꿈에 삼신할머니가 나와 너희 둘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뿐 아니라 둘의 열애 공개 3일 전에 도경원의 친부 꿈에 장윤정이 갑자기 등장하여 인사하였다고 한다. 2013년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으며 예정보다 빠른 2013년 6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와 함께 어머니와 남동생이 장윤정이 10년간 벌어온 돈을 탕진했으며 오히려 빚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장윤정은 현재 어머니, 동생과 의절한 상태이며 유일하게 연락하고 교류하는 이는 아버지뿐이다. 오히려 남편인 도경원의 부모, 즉 장윤정의 시부모가 친부모보다 더 가족같이 든든하게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도경원은 처음엔 돈 잘 버는 아내와 결혼한 로또 당첨자의 평가를 받다가 재산 탕진 논란이 터진 뒤엔 성인군자 취급을 받고 있다. 2014년 도경원과의 사이에서 아들 도현우 군을 출산했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스페셜 방송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장윤정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며 장윤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의 소식을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